자, 우울증 상이 있을 때 불안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증을 이란성 쌍생아 이렇게 네. 표현을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울과 불안은 사실 원인은 비슷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많이 이제 생기니까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병인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요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울증 약을 치료하면 불안증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또 불안증이 있는 사람도 우울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면 이란성 쌍생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울증은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 나빴던 기억들을 반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불안증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뭐 미래에 대해서 뭐가 내가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걱정을 하는 게 걱정병이 많아서 이 서로 표현은 다르긴 한데 원인은 알고 보면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원인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인 분들이 이제 불안은 어느 정도 다 갖고 있겠지만 심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불안형 우울증이라고 하던데 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저는 이제 불안장애도 같이 보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불안형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공존 질환으로 불안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불안 증세를 상당히 심하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불안을 근데 많이 호소하세요? 우울증을 갖고 아까 계신 얘기한 분들? 대로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주로는 요새는 제일 흔한 거는 공황 발작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가슴이 뛰고 우리가 호흡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계속 그 걱정 내가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으로 와가지고 알고 봤더니 우울증이고 우울증이 메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요새 이제 공황장애로 사람들이 많이 공황장애 하잖아요. 특히 이런 불안형 우울증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범불안장애라고 해서 걱정이 주된 병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우울증하고 50% 이상이 같이 있거든요. 공존질환에. 공황장애도 요새는 뭐 30~40% 이상 우울증이 같이 있다 그럽니다. 이런 환자들은 불안형 우울증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치료도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더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그런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불안이 심한 우울증의 경우 자살 위험이 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더 높다고요. 예. 그리고 회복도 좀 늦은 편인데요. 사실은 자살 위험이 높다는 게 우울 증상만 있어도 힘든데 공존 증상이나 공존 질환으로 불안증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배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힘드니까 자살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자해 하는 것도 많아지게 되고 약도 처음에 쓸 때 우울만 커버할 수 있는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불안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약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약을 쓰는 방법도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또 우리가 요새 우울증 치료할 때 쓰는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부가적으로 써야 되는 약물도 빨리 써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또 나중엔 예후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요. 근데 그런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씨가 수련일 때그 기본 처방이 이제 우울증의 경우 네. 항우울제와 네. 벤조다이아제핀 신경안정제 그렇죠. 쓰는 게 이제 레시피잖아요. 네. 처방인데 네. 예, 이런 불안이 심한 우울증은 신경안정제를 조금 더 고용량을 써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렇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벤조다이아제핀 계통 약물은 사실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고 우리가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벤조다이아제핀보다 다른 약을 먼저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불안형 우울증은 본인이 증상을 느끼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실상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벤조다이아제핀 계통 우리 신경 안정제라고 하는데 신경 안정제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고용량 쓰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보통 사람들 쓰는 용량에 아주 심한 사람은 뭐 5배 이상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쓰면 이게 신경안정제는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많은 그렇죠. 분들이 좀 두려워하잖아요. 네. 중독 위험이 사실 있죠. 우리 중독이라고 하면 선생님 뭐 중독 전공하셨지만은 중독은 우리가 내성이 생기거나 금단 증상이 같이 있을 경우 이제 중독 의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경 안정제는 벤조다이아제핀 약물은 그럴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쓰는 기간을 선택하더라도 단기간 쓰는 것을 우리가 권고를 하는데요. 우리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써서
불안을 빨리 경감시켜 놓고 우리가 항우울제가 효과를 나타내서 불안 증상이 많이 경감이 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의존되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문제인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스킬풀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불안 약으로만 아니라 인지요법 아니면 행동요법을 통해서 그 불안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호흡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면 그 불안 증상을 호흡으로 컨트롤하게 되는 게 초반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호흡법 내지는 명상, 요새 명상 치료라고 그래서 우리 그 마인드풀니스 명상으로 인한 그런 생각 바꾸기를 통해서 인지적으로 좋아지고 행동적으로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 증상이 빨리 경감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신경 안정제는 끊을 수 있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 일부 환자는 사실은 저도 네.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처음에는 끊기가 좀 어렵지만 나중에는 끊기가 좀 나는 6개월 정도 지난다면 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기에는 그렇죠. 그 벤조다이아제핀, 네. 신경안정제를 좀 고용량으로 써서 불안을 빨리 가라앉히고 그렇죠. 불안이 사그라들면 인지행동. 용량을 조금 줄이면서 그렇죠. 말씀하신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면서 그렇죠. 용량을 줄이고 나중에 끊을 수까지 있다. 예, 6개월 정도 후에는 반 정도는 끊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보고를 했어요. 물론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증상이 이제 상당히 심한 경우고 그리고 아주 저용량으로 해가지고 의존되지 않을 정도로 유지를 한다면 그것도 뭐 허용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경안정제를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 몸도 많이 처지고 졸리거나 그런 증상 생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증상을 가라앉혀야 되니까 사실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약을 써보신 분들이 써봐야 되는데요. 노인 같은 경우에 특히 낙상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노인은 사실은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틀비틀 걷게 돼가지고 다치게 되면은 고관절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노인우울증 같은 경우는 불안 증상이 많이 동반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아주 증상이 심한다 하더라도 약을 조심스럽게 천천히 올려서 조절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도 고용량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초반에는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러고 나서 안정되면은 서서히 감량을 해서 다른 것보다는 좀 이 신경안정제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안이 심한 우울증 혹시 효과가 더 좋은 항우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항우울제도 좀 불안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항우울제가 원래는 이제 사실은 세로토닌 계통 약물들은 그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과 같이 써야 되는 약물, 불안 증상이 있을 때 같이 쓰는 우리 인디케이션을 받은 적응증을 받은 약물들은 조금 달라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플록세틴이라고 하는 그런 그 SSRI 계통, 그 유명한 프로작. 예, 프로작, 그래서 가끔 살도 빼고 뭐 그런 약을 쓰는 경우는 불안에는 초기에는 추천되지는 않고요. 그 외에 우리 SSRI 계통 약물, 세로토닌, 우리가 선택적인 세로토닌 이렇게 제흡수 억제제라고 부르는데 그런 약물들은 불안까지 커버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까지 커버하는 약물들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그 외에도 뭐 심발타라고 해가지고 우리 브린텔렉스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약물들 중에는 일부는 불안증의 적응증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약물들은 조금 되도록이면 잘 안 쓰고 불안증에 적응을 받은 벤라팍신이라든지 SSRI 계통 같은 약물들은 불안 증상에 불안형 우울증이 있을 때는 초반에부터 써가지고 빨리 안정시키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